그들의 눈, 만약 아직 가지고 있거나 잃지 않았다면 끝이 없는 심연처럼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 경계하며 어둠을 응시해온 이들의 시선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될 모든 생물들은 우리와 같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인 심해, 즉 태양빛이 결코 닿지 않는 심연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생물들은 차가운 지옥에 적응하며 놀라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천 미터 깊이에서 표면의 1제곱센티미터마다 가해지는 압력은 마치 코끼리가 하이힐을 신고 여러분의 손톱위를 밟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태양 없는 어두운 심연 세계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의 이상한 생물을 관찰할 것입니다. 일부 생물은 기형적이고 특이한 기관을 지니거나 턱을 늘려 자기 몸집보다 2배나 큰 먹잇감도 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은 머리 위에 눈이 있어 위험을 볼 수 있고 눈이 아예 없는 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흥미로운 것을 남겨둘 것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 가장 강인한 물고기 중 하나인 달팽이 물고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해 생물들이 그들의 환경의 극심한 적대성에 적응하기 위해 찾아낸 독창적이고 종종 정말로 놀라운 해결책들을 알아보기 전에 30초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의 규모에 대해 전 세계 모든 바다에서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면 태양빛은 이미 아득한 기억에 불과합니다. 희미한 빛이 점점 더 어두운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약해지다가 약 1000m 부근에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너머 미드나잇 존에서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아찔하게 잠수하는데 이곳에서는 때때로 발광 생물들에 의해 어둠이 잠시 깨질 뿐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안정되어 매우 차가워졌고 약 4도 정도입니다. 이미 끔찍한 이런 조건에 더해 먹이도 점점 더 희귀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심 200m를 넘어서면 빛이 부족해 어떤 식물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해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햇빛이 내리쬐는 상층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유기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기물 중 극히 일부만이 기이한 해양솔의 형태로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바다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바다 눈과 심해로 가라앉는 사체들은 심해 생물에게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이 생물들은 직접 먹거나 이를 먹는 생물을 사냥해 영양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매우 어둡고 검은 그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이 악몽 같은 풍경을 작은 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미 이 거대한 먹이 사막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많은 종들이 자신의 해부학, 행동, 생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들은 계속해서 부유하는 유기물을 모으는 반면 그 눈에서 이득을 얻지 못하고 먹이를 구할 기회가 드문 종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축성 있는 턱과 위를 발달시켜 거대한 먹이감을 삼키고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저 사람 얼굴 봐. 구글 같아. 자주 다니는 듯해. 이 생물은 1000부터 3000m 깊이에서 만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검은 풍선처럼 생긴 이상한 물고기는 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때로는 펠리컨 장어라고도 불리는데 기회가 오면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종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잠시만 더 기다려보세요. 입을 벌리고 카메라 앞에서 몸집을 2배로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물고기는 지나치게 큰 턱과 먹이감을 감싸기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형될 수 있는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기회가 될 때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마뱀 물고기의 식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곁을 지나가는 모든 것. 왜냐하면 이 외로운 포식자들은 육식성 미소를 지으며 종종 바닥에 숨어서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곁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고기, 오징어, 문어, 개는 물론 죽은 동물들, 심지어 자기 종족의 개체들까지 먹이로 삼습니다. 약 40cm에 달하는 인상적인 단강류들은 6000m가 넘는 심해 해구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 지내다가도
몇 시간 만에 자기 체중만큼이나 많은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우연히 사체가 나타나면 이들은 표면에 사는 동료들이라면 소화불량으로 금방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갑각류들은 해삼과도 같아서 어떤 종의 회복력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판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심해 생물들 중에는 해저에 떨어지는 거의 GGK 것을 먹을 수 있는 갑각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화의 한계를 넘어서 우연히 그곳까지 가라앉은 부패한 나무까지 먹을 수 있게 된 갑각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거피쉬는 해골 같은 꼬리와 기이하게 돌출된 뼈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인 잠수정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엠바리 연구소의 연구팀이 촬영한 것입니다. 주변의 미세한 물 움직임도 감지하는 초민감 수용체망이 깔린 피부를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이 물고기는 또한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린 비정상적으로 큰 팍을 가지고 있어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몸 크기에 비해 오거피쉬는 동물계에서 가장 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빨은 너무 길어서 이 종들은 입을 다물 때 이빨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뇌 양쪽에 작은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가리는 것 없이 기회를 잘 부착하는 것은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먹는 것이 사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종종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떠다니며 그들은 해류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고 움직임은 거의 항상 느리고 태평스럽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먹을 기회가 생기거나 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쳐야 할 때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해저에서 몇 미터 위에서 더 강해지는 해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삼가대 물고기는 과감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트래피드 피쉬는 지느러미가 마치 중마처럼 변형된 가슴 지느러미 위에 올라타서 헤엄칠 필요 없이 입을 바닥 위에 두고 기다립니다. 작은 갑각류가 근처를 지나가면 바로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다바닥에서 지느러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이 물고기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심해에 살면서 오직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마린 스노우의 가느다란 줄기만을 먹는 생물이 아니라면 이 광활한 심해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무언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바닥 근처에 사는 많은 종들은 매우 예민한 후각을 발달시켜 먹이를 찾아내고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패닉처럼 생긴 이 기묘한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조차 포기하고 변형된 지느러미를 이용해 해저를 걷거나 수염처럼 생긴 이상한 돌기를 이용해 바닥에 묻힌 먹잇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돌기에는 미르가 달려 있어 먹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의 경우 작은 개만큼 커질 수 있는 이 거대한 등각류들은 더듬이를 이용해 부패하는 사체의 냄새를 감지하고 그 덕분에 깊은 바다바닥을 돌아다니며 근처에 가라앉은 물고기 사체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심해 표면에 좌초된 고래 사체에서는 종종 이 거대한 크기의 청소성 갑각류들이 발견되며 사체의 부패 정도에 따라 다른 생물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냄새에 이끌려 온다량의 해삼과 심해 문어 등도 함께 모여듭니다. 후각이 발달한 모든 물고기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 중 하나는 분명히 은상어입니다. 이 기묘한 유령 같은 물고기는 매끄럽고 비늘 없는 피부를 지녔으며 깊은 해저 바닥에서 몇 미터 위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보입니다. 이 키메라는 심해에서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길이가 1m가 조금 넘고 전 세계 모든 바다에 200m에서 4000m 깊이까지 풍부하게 서식하는 키메라 물고기는 분명히 온갖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들은 날개 같은 가슴 지느러미로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긴 유선형 꼬리는 고양이과 동물을, 이빨은 설치류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종에서는 최근에 꿰맨 듯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마치 서로 다른 동물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키메라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빛을 반사하는 큰 눈을 가진 연골어류들이 진짜 콧구멍을 가진 유일한 어류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그들은 특히 몸 전체가 수백만 개의 미르 같은 세포로 뒤덮여 있어 실제로 물살의 맛을 느끼고 수백 미터 떨어진 먹이감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메라 종들은 위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큰 독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환상 동물의 전당 정면에 당당히 새겨 넣어도 될 만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녀석은 긴 코를 가진 키메라의 한 종으로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거의 코끼리의 코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감각신경 말단이 가득한 코는 몸을 따라 이어진 측선과 마찬가지로 전기장 변화와 물속에서 전해지는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모래바닥에 숨어있는 먹잇감 생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메라 어린은 심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생존 방식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개체와 거의 동일한 화석 표본이 수천만 년 전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한 심해의 많은 종들이 색소가 없거나 창백하거나 완전히 검은색이라는 점을 분명히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면 굳이 색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적응은 평생을 자정대이나 그 이하, 즉 태양빛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곳에서 사는 생물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끔 1000m 위로 올라가는 종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황혼대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태양빛이 그래도 어떻게든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희미한 빛의 잔조는 짙은 어둠 속에서 연쇄적인 적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황혼대에서 살아가거나 모험을 하는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시각적으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이 심해 지역에는 기이한 벌레 무리가 있습니다. 해파리, 빛 해파리, 관해파리처럼 투명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수정처럼 보이는 문어 같은 해양 연체 동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의 완전히 투명한 이 오징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독이나 갑옷이 없기 때문에 몸을 통해 최대 90%의 빛을 통과시켜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반대로 빛을 통과시키는 대신 어떤 종들은 자신에게 닿는 적은 양의 빛마저 완전히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을 때는 이 심해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붉거나 검은색 피부를 선택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섞이려면 검은색이 가장 분명하지만 붉은색 선택은 덜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곳에서는 이 색을 만들어내는 빛의 파장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할 붉은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색을 선택한 동물들의 몸은 탐사 로봇의 조명 빔이 없을 때 완전히 검게 보입니다. 턱 아래에 빛나는 미끼가 달린 이 드래곤 피쉬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하는 피부를 갖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먹이를 유인하는 빛의 근원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엠바리 연구소팀이 촬영한 몇몇 표본에서 볼 수 있듯이 깊고 어두운 바다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은 끊임없이 은밀함을 추구하며 위장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투명한 이빨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는 송곳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빨들은 독특한 광물, 즉 원자 구조가 빛을 완벽하게 통과시키는 결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삼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심해에 사는 일부 물고기들은 탄력 있는 위와 감옥 철창처럼 보일 정도로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과도하게 큰 이빨에 찔려 입이 막힌 채로 희생자가 걸려있는 모습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물고기는 그 먹이를 떼어내지 못해 마지막 식사를 앞에 두고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심연의 황혼 속에서 위쪽 층에서 퍼져나오는 푸른 파장이 몸의 그림자와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생물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역조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실루엣을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아래쪽을 향한 발광기관을 이용해 아래에서 움직이며 그 밝기를 조절해 색조를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더 밝은 층과의 대비로 인해 자신들이 구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혼대에서는 뱀피로토티스 임페르날리스와 같은 두 종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 위에 위치한 광수용체를 이용해 위쪽 수층에서 오는 잠재적 포식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에 능한 생물들에 맞서 다른 생물들은 더 예리한 시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엠바리 연구소 팀이 처음으로 그들의 자율로버의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깊은 바다에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 20cm 정도 되는 이 물고기 위에 그리고 축 처진 눈꺼풀에 둘러싸인 두 개의 작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물고기 머리 앞쪽의 두 작은 점들은 앞을 보는 듯 하지만 사실 눈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크로피나 미크로스토미의 안구는 이 두 개의 녹색빛을 띠는 공들로 놀라운 투명한 공간 뒤에 보호되어 있으며 위쪽, 즉 수면을 향해 있습니다. 탐사 로봇이 이 이상한 물고기와 처음 마주쳤을 때 이 물고기는 잠수정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종이 이렇게 두 개의 큰 돌출된 눈을 가지게 된 것은 일종의 젤리 같은 액체로 채워진 막 안에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자신 위쪽에서 힘겹게 스며드는 아주 작은 빛의 방울들까지도 구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고기가 살아가는 600에서 800m 깊이의 어스름한 심해 속에서 빛이 겨우 스며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태양빛을 반짝이게 하는 어두운 움직임으로 존재가 드러나는 작은 갑각류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K미터. 이렇게 깊은 심해에는 일부 종들이 발달시킨 고도로 발달한 시력을 피하기 위해 빛을 통과시키는 대신 반사하는 많은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이 위장 방법은 은빛 위장이라고 불리며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여 은빛 색조를 띠게 하는 비늘로 몸을 덮는 것입니다. 슈미트 협회 연구소의 잠수정 감조 등에 놀란 이 칼치들은 거의 전신이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피부로 덮여 있어 마치 연마든 강철처럼 빛나는 회색을 띱니다. 그리고 전혀 직관적이지 않게도 빛을 반사하고 확산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이를 사용하는 종들은 포식자의 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숨바꼭질과 끊임없는 대책 마련이 이어지는 한편 심해의 일부 생물들은 생물 발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빛의 쇼는 그들이 소통하거나 짝이나 먹이를 유인하고 속이거나 위협하며 시야를 확보하거나 포식자를 물리치거나 겁주거나 눈부시게 만들어 달아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심해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90%는 어느 순간이든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반딧불이처럼 잠시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깊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많은 종들이 여전히 매우 민감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볼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1000m보다 더 깊은 곳, 더 이상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어둠은 때때로 수많은 불빛으로 잠시 밝혀집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아무도 진짜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종류도 물고기처럼 눈꺼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뜬 눈으로 자신들을 둘러싼 완전한 어둠을 끊임없이 응시합니다. 먹이가 될 수 있는 생물이 내뿜는 빛이나 자신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열린 문, 즉 입으로 유인하는 미끼의 빛이 나타나길 찾으면서 말이죠. 바다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중 투명하지도 빠르지도 특별히 은신하거나 환경에 녹아드는 데 능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생존이란 종종 위장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맛이나 영양가로 유명하지 않은 다른 종을 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칼라마르 포르테피에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종종 위험할 정도로 쏘는 관해파리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관해파리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해에 사는 많은 종류의 개들도 다른 생물의 피부를 이용해 일종의 두 번째 피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지형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부가 머리에 스펀지나 산호 조각을 얹고 이동하여 발견되는 것을 피합니다. 이 개는 자신의 등에 산호 군락을 붙여 저렴하게 추가 갑옷을 만들어 위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것은 낙하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스모개와 같은 개들은 위에서 올 수 있는 장자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등에 온갖 독성 동물들을 얹어 다닙니다. 그래서 말미잘이나 해파리 같은 생물들이 분명히 원치 않게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GD 키도주 다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소라게들은 길게 늘어난 다리마디 덕분에 부드러운 진흙 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등에 독성 말미잘이든 조개 껍데기를 자주 지고 다녀 이 쏘는 젤리 같은 갑옷 덕분에 문어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다리가 항상 부족해 보인다면 이는 그 다리가 등에 있는 말미잘을 고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멀리 이동해서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은 매복 포식자의 기술을 채택하여 먹잇감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합니다. 심해넙치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들은 생애의 대부분을 바닥에 누워 약간 파묻힌 채로 보내며 먹잇감을 기습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같은 쪽에 위치하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치 문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는 이 물고기들은 태어날 때는 양쪽에 각각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성장하면서 두 눈이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어렵네요. 넙치가 된다는 것의 좋은 점, 혹은 반대로 말하면 반점은 얼굴 전체가 반드시 가장 잘생긴 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 농담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촬영된 것 중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이 창백하고 비늘도 없고 색소도 없는 생물들은 아주 작은 눈과 투명한 올챙이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정확히 8,336m 깊이 일본 남동쪽에 위치한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에서 촬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아달 지역, 즉 해양 지각이 해구로 더 깊이 가라앉는 서입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심해 평원은 보통 4,000에서 6,000m 깊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인 환경, 즉 그리스 신 하데스, 지하세계의 지배자에서 이름을 딴 이곳에서, 그리고 물의 온도가 이제 거의 어는 점에 가까운 이곳에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여기에도 생명체가 있습니다. 거대한 갑각류와 물고기들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물고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 바로 달팽이 물고기입니다. De façon contre-intuitive et 이 생물들 위로 쌓여있는 물기둥의 높이가 이 깊이에서는 에펠탑 늪 25개를 포개어 놓은 정도에 달하지만 여기서 생존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몸에 가해지는 압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팽이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심해어들은 불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몸은 대부분 압축되지 않는 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보다 330배나 더 높은 압력 아래에서 살아가더라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해의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 즉 1900m가 넘는 깊이에서도 생명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서는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했던 공기로 채워진 주머니를 이들은 깊은 바다에서는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주머니를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심해어들 중 많은 종류는 오징어나 상어처럼 피부 아래에 일종의 젤라틴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젤라틴은 바닷물보다 가벼워서 이들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부 유리 오징어의 투명한 몸체 내부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 채워진 방이 있습니다. 이 용액은 주변 환경보다 밀도가 낮아서 오징어가 부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간에 바닷물보다 가벼운 기름을 축적하는 물고기들과 신장에서 담수를 분비하면서 더 무겁고 짠 바닷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두 종류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중성부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떠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심해 생물들이 많은 이유는 이곳에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심 해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심해 평원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어둡고 춥고 굶주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율 탐사기가 미끼를 내려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유인하고 연구할 때 그 미끼는 금세 수많은 생물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심해에 깊이 묻혀 살아가는 달팽이 물고기들은 근육을 포기하고 살보다는 젤라틴에 가까운 질감의 무언가로 대체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의 뼈마저도 연골이 석회화되지 않도록 하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사실 수백만 년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진화해온 결과 이들의 내이뼈와 이빨만이 여전히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용을 적게 들여 몸을 만들 수 있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적고 물이 매우 풍부한 일종의 젤리로 이루어진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깊이 들어갈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현상은 달팽이 물고기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심해어들은 뼈 구조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비늘이 사라지며 내부 골격이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연골로 대체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들이 심해로 내려갈수록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물이 액화되는 이유는 물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척추동물의 단단한 부분을 만드는 원재료이며 깊을수록 물의 칼슘 함량이 더 적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서는 표면보다 뼈대나 껍데기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8,300m가 넘는 깊이에서 촬영된 이 영상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아마도 모든 물고기들에게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척추동물은 8,4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생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드물게 각각류는 발견됩니다. 모든 척추동물의 세포에는 외부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액체인 오스몰라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400m 이상의 깊이에서는 이 액체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물고기들에게는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이론은 척추동물이 그 깊이 너머에서 관찰된 적 없다는 사실로 확인되는 듯합니다. 비록 달팽이 물고기보다 얕은 깊이에서 서식하지만 2,000m에서 6,000m 사이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느긋한 그레나디어 역시 저처럼 근육이 거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 느리고 신중합니다. 거대한 눈과 긴 꼬리를 가진 이 물고기들은 최대 1.5m까지 자라며 전 세계 심해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어종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키메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 근처를 헤엄치며 연체동물, 각각류, 벌레,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을 찾아다니며 보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데 능숙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종종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르나디에는 먹지 않고도 5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연한 살을 가진 생물들은 심해져인 망 어업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잡히면 거의 항상 어분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바다에 버려져 죽은 채로 방치됩니다. 모든 심해 생물처럼 그르나디에는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압력 감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모든 기발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들은 분명히 번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비코프 재단의 연구원들이 기록한 이 매혹적인 아기류는 주변의 미세한 물의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긴 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반이란 개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융합된 두 마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30cm 정도 되는 이 암컷에 훨씬 더 작은 수컷이 몸에 달라붙어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귀류는 자신들을 둘러싼 광활한 공간에서 짝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수컷들이 발달된 후각 덕분에 어둠 속에서 암컷을 찾아내면 입을 암컷에 붙이고 나서 모든 장기, 심지어 눈까지도 퇴화시킵니다. 이제 암컷의 몸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 수컷의 몸에서 유일하게 기능하는 기관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짧은 생애를 오직 정자를 제공하는 존재로만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컷 아귀류에서는 사랑의 기쁨이 곧 죽음의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양 동물들은 수면 가까이든 깊은 바다든 물고기부터 무척추동물까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별로죠. 번식을 위해서는 정자와 알을 물속에 그냥 방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몇몇 종, 예를 들어 비테파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웅동체여서 혼자서도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해에 사는 종들 중 번식을 위해 서로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남이 드물다는 점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문어, 오징어, 키메라 등은 짝짓기 후 오랫동안 파트너의 정자를 몸에 저장해 알이 수정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도마뱀 물고기의 경우 이들은 동시적 자웅동체로, 즉 수컷과 암컷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 같은 종의 어떤 개체와도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곳의 추위와 짓누르는 어둠, 그리고 먹이의 부족은 결국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기묘하고 경이로운 세계로 독특한 형태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지닌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투명도 몸을 가진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눈, 혹은 아예 사라져버린 눈도 있습니다. 마치 허공만을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두 개의 커다란 구멍만 남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느리든 빠르든 두꺼운 갑옷을 두르고 있든 대부분 젤리로 이루어져 있든 심해의 모든 종들은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이 지옥 같은 곳을 자신들만의 작은 천국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사라지거나 정찰하기 위해 그들이 개발한 무기와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 대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물론 저도 더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죠.
아마도 저주파 음파로 방향을 찾는 눈먼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물속의 압력이나 움직임 변화를 감지하는 큰 더듬이를 가진 놀라운 새우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가 약 4도 정도인 바닷물에서는 종종 냉전이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승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절대적인 지배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적응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고입니다. 그들은 생태적 지위 내에서 상호 의존과 이익, 무관심이 섞인 구조를 이루며 이 구조는 불안정하지만 영원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써내갑니다. 이처럼 깊고 차갑고 압력이 높은 태양빛이 닿지 않는 환경에서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양한 생명체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생명체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집니다. 탐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거대한 검은 바다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가장 기이하고 경이로운 것들 중 일부는 바로 심해 속에 존재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